또 다른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프면 그게 얼마나 뭐 즐겁겠습니까?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비성형외과 대표 원장 임동훈입니다. A급 기준으로 최대 몇 컷까지 가능하다고? 가슴은 그 사람의 주어진 여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데입니다. 어깨 넓이, 가슴의 넓이, 모양,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신체적 조건, 흉골이 좀 튀어나와 있다든가, 흉골이 너무 들어갔다든가, 또 여러 가지 그 뼈의 구조가 좀 특이해서 보형물을 위치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면 무한적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. 저로 보시면 이게 그냥 없는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손을 넣은 부분이 바로 근육 밑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이 넣는 공간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살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심한 부작용이 생길 정도라면 넣으면 안 되겠죠. 이게 허용하고 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체격은 작은데 가슴이 뭐 C컵이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조건 아니면 웬만하면 C컵, D컵까지도 가능합니다. 가슴 성형을 하면은 그 이후에 과격한 운동이나 손관계 같은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제일 중요한 게 통증입니다. 이러한 보형물을 그 안에 있는 조직을 분리해서 유리해서 넣는다고 합시다. 자, 없던 물건이 들어왔어요. 제 주변 사람들 해보면 이런 게 자기 것으로 느껴지고 편안해졌다고 하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. 많게는 2달? 그 사이에 운동할 수는 있지만 운동하려면 우리가 근육을 쓰고 근육을 써야지 운동이 되고 근육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할 때 이게 협력근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부담스럽죠. 그리고 이제 뭐 성관계는 뭐 좋아서 서로가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프면 그게 얼마나 뭐 즐겁겠습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, 어떤 수술하고 나서 술 먹는 데는 뭐 10일, 최소 기간 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. 남자의 경우에 이제 여성형 이제 유방을 네.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분들한테 혹시 뭐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여자들은 유선 조직이 계속 발달해서 성징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만 남자들은 보통 퇴화되잖아요. 근데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흡입을 해서 그걸 빼낸다거나 확실하고 제일 좋은 건 유름 밑으로 반원형으로 절개해서 그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결과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이 최고입니다. 그럼 수술 말고도 근력 운동 이런 걸로는 추천이요?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근력은 대흉근 자체의 운동이지 피부 바로 밑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력 운동해도 더 표시나겠죠. 여성형 유방이 더 근육이 좋고 지방을 다 없애버리니까 경계가 분명해지겠죠. 차라리 뭐 지방이 많은 사람이 더 낫겠죠. 저를 또 가슴 성형하면 보통 가슴을 확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네.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축소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.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젊었을 때는 뭐 차마 수술을 생각 않고 있다가 나이가 더 먹고 처지니까 처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? 허리가 아픕니다. 허리가 아프다는 건 이 가슴 자체가 무게로서 누르기 때문에 중력으로 허리가 아픈 게 동반돼요.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축소 수술을 많이 하러 옵니다. 일상생활이 힘들다 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선 조직 제거하고 겉에 있는 늘어진 피부 다 재단해서 위로 올리고 결과는 좋습니다. 축소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. 가슴 축소 성형을 하게 되면 모양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? 네,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축소는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물을 재조작합니다. 처져 있는 가슴을 흉백에 붙여서 복숭아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에 완벽하진 않지만 가깝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모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권해드리는 수술입니다. 큰 사람들한테서 축소술은 결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애교살이나 골반 쪽에 지방 수술 많이 하시는 가요? 지방이식의 가장 많은 부위는 얼굴에서 팔자입니다.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노화된 데는 당겨야 되는 게 맞는데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필러의 개념으로 채우는 겁니다.
눈 밑은 지방으로 하긴 하는데 눈 밑은 굉장히 섬세한 데입니다. 눈 밑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. 어떠한 입자의 굴곡이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굴곡을 영향을 안 받으려면 필러가 더 낫습니다. 차라리 필러라든가 좀 다른 근육을 이식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지, 지방은 알갱이가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수 있고 의외로 모양 형성에서 퍼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골반 쪽에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. 지방에 예를 들어 골반 부위 주변에 함몰된 데라든가 뭐 꺼진 부위, 그런 부위를 채우는 데는 지방을 많이 사용합니다. 특히 뭐 엉덩이 힙업이 안 되신 분들, 실은 스쿼트를 해서 근육을 수축시켜 가지고 업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나태하신 분들이 지방을 빼서 그 위에다 채워주는 겁니다. 근데 저는 그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피부가 늘어나거나 흐물거리는 경우가 있나요? 사실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랄까, 우리가 마케팅이라 그러죠. 환자를 수술하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되도록이면 수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,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방을 빼면 탄력은 떨어집니다.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. 지방이라는 건 근육과 피부 사이에서 어떤 완충 내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빼버렸다? 그럼 어떻게 해요? 스프링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죠. 이 탄력은 떨어진 건 분명한데 왜 하느냐? 그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불룩 나온 겁니다. 불룩 나온 게 없어진 게 더 중요합니다. 탄력 떨어진 건 난 괜찮아.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지방 흡입입니다. 탄력도 좋아요. 나 이 몸매 유지해야 돼요. 그런데 더 슬림하고 싶어.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봐야 됩니다. 내가 과연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잃는 게 크다,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지방을 빼면 탄력은 잃습니다.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아시나요? 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다 본 거 같진 않아요. 그 안에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지방 흡입이나 그런 시술들로 인해서 파격적인 변신도 가능할까요? 지방 흡입은 보조입니다. 그 사람의 다이어트 컨트롤, 즉 먹는 거라든가 어떤 운동의 습관 내지는 총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유니폼하게 빠지는 것이지, 그냥 지방 흡입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뺄 수 없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조금 빼고 못 빼고 하는 부위가 나눠지지만, 우리가 다이어트 컨트롤 어떻습니까? 온 전신으로 다 가죠. 내가 안 먹으면 못해요. 모든 세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번이 다이어트 컨트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운동이 수반돼야 되고요. 그리고 지방 흡입은 보조적입니다. 모든 사람 잘 알겠죠. 지방 흡입을 1번으로 놓지는 않겠죠. 제 생각에는 1번은 다이어트 컨트롤, 2번은 엑서사이즈, 3번이 그래도 안 되는 어떤 특정 부위의 지방은 빼야죠. 개업한 지는 21년째, 다른 봉직 생활과 전담은 한 27년째를 하고 있는데, 성형은 참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뭐 니즈와 또 결과가 꼭 그렇게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는 게 성형의 제 마음속의 철학입니다. 서둘러서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고 또 후회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몇 번 좀 생각해 봐요.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 하는데,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본심을 찾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, 아니면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저는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. 그게 하나의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.